안녕하십니까. 신경심리학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관찰학습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마쳤는데 제가 그 관찰학습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간단하게 끝나지 못할 것 같아서 예 그 생략하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의를 들어가야 할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도파민과 관련해서 그 뇌관각성계 그리고 그 REM 수면 행동 장애와 파킨슨병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잊어버렸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동영상 그 끝자락에 그리고 동영상 중간에 그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그렇게 연동해 놓은 그 테드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제일 끝에 이제 그것이 또 클릭하면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올려 놨었는데, 그것이 이제 테드에서 마이클 시어머라는 사람이 자기 기만의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도파민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좀 우리 배운 거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동영상 이번 시간에도 제가 연동해 놓을 테니까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공유 하면요. 이거 우리 앞선 시간에 각성 활성계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 얘기할 때 도파민과 관련된 그 그림을 제가 여기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음, 여기서 보시면 음, 흑질 선조로는 흑질 선조로는 이것이 흑질에서 시작해서 바로 바닥핵 또는 기저핵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바닥핵이 이렇게 절편을 내보면은 그 조직학적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이 줄무늬가 있다고 해서 선조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뇌 안에는 선조체라고 또 이렇게 별명이 일컬어지는 부위가 또 한두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 출발하는 부위를 앞에 쓰고 끝나는 부위를 뒤에 쓰는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파민을 신경전달 물질로 만드는 세포체가 흑질에 모여 있고 신경핵이 되겠죠. 그 축삭이 기저핵에서 끝나는데 또는 바닥에서 끝나는데 그것을 이제 줄무늬체라는 별명이 있어서 선조체라는 별명이 있어서 흑질선조라고 붙여놓은 것이고, 이 그림에는 바로 그러한 바닥에 기저핵을 구성하는 또 하위 구조물이 3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다가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부위가 결국 파킨슨병하고 관련된다. 우리 익히 어, 앞서 말씀을 드렸고,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뇌 변연노는 이제 도파민계를 이루는 시스템은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2개가 있는데 중뇌 변연노는 이것도 시작이 중뇌에서 시작해서 변연계에서 끝난다 해서 붙인 이름이요. 그 중뇌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 바로 복측피계에서, 이것이 영어로는 GTA라고 부릅니다. 벤트럴 태그멘트 에리아.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리심리학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수강하셨던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니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면 좀 말씀드리면 이제 회상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복측피기와 BT에서 시작하는데 이것도 중뇌 부위에서 시작하니까 앞에다 중뇌를 붙이고 끝나는 부분이 변연계에서 끝난다 해서 변연이라 말을 붙여요. 근데 이 변열이란 뜻은 뇌가 있고 지금 뇌줄기, 뇌관이 있으면은 이 뇌관이 주변 부위를 변연계라 부릅니다. 이 변연계란 말은 둘레, 가장자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중뇌, 복측휘계야라는 BT에서 시작해서 가는 부분이 바로 측회, 기대맥이고 여기에서 다시 도파민을 신경전달물질로 사용해서 시냅스한 다음에 이것이 종착하는 부분이 바로 전전두, 피질,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림이 그죠? 뇌를 반쪽을 내어서 그죠? 안쪽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뇌간 주변 부위에 이 측핵이 또는 기대맥이 포함된다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복내측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도 변연계에 그렇게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내 변연도 끝나는 부분은 변연계다라는 의미로 중내 변연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변연계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좀 타당성이 없고 그렇게 뭐 사라져야 할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라져야 할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아주 뭐 타당한 그러한 근거가 있는데 뭐 결국 오랫동안 써오던 그런 컨벤셔널한 전통 때문에 쉽게 안 바뀌어지는 것이죠. 뭐 과학계에서도 그렇고 뭐 어느 분야든 그죠. 우리의 그런 인식이 바뀌어지기까지는 길게는 몇백 년이 걸리고 뭐 일례로 제가 지금 당장에 많지만 일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화론 같은 경우에 이제서야 조금 그죠. 그것도 뭐 상대적으로 소수겠지만 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벌써 150년 이상 그렇게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연료라는 개념도 이것이 더 이상 불필요하고 정확성 있고 타당성이 없는데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전전두 피질 중에서도 복내측 전전두 피질과 이 측회 기대맥이 변연계에 포함된다 해서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흑질도 그렇고 BT에도 그렇고 이게 다 뭐요? 중뇌에서 시작해요. 중뇌에서 시작하고 바로 이 두 부위가 바로 인접하게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결국은 이 전체가 그죠? 흑질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만드는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중에 어떤 세포들은 축삭을 이렇게 기저핵 기저핵 또는 바닥액으로 뽑고 어떤 세포들은 측핵을 으로 뽑고 또 측핵은 이렇게 복내적 전전두 피로 뽑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기저핵 내 측핵이라는데 이 기저핵이 지금 바닥핵, 기저핵 바로 이 지금 미상핵 그걸 포함해서 또 다른 두 부위 뭉뚱그려서 이것을 기저핵, 바닥핵이라는데 지금 측핵이 기저핵 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측핵, 기댐핵이 바로 복척 선조체 이렇게도 부릅니다. 아까 선조체가 줄무늬란 뜻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 지금 종착되어져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이 부위를 배척 선조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조체란 말이 이게 결국은 선군자처럼 보는 이게 조자예요. 군자가 아니고 선조체. 선조라는 말은 이것이 줄무늬가 있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모양새를 따서 이제 붙인 이름인데 채자인데 이렇게 따서 이름인데 바로 선조체는 배척 선조체 등 쪽에 가까운 선조체가 바로 기저핵을 어 죄송합니다. 기저핵 중에 기저핵 또는 바닥핵 중에 배척 선조체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파킨슨병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이 하위 구조물 세 개가 되어지고 복척 선조체 하면은 바로 기저핵 중에 측핵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저핵 내의 측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죠? 해부학자들마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뭐 기지핵 내의 측핵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외따로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로 제가 그렇게 여러분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그 동영상이 바로 이 뇌간각성계에 있는 이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지면 결국 이 부위에 가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환각이나 망상 그리고 자기 기만적인 그러한 인식 경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과 관련해서
중뇌 변연도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척게 그져서 전전두 쪽으로 가는 이것이 우리가 생물심리학에서 배웠던 보상경로, 생리심리학에서 배웠던 보상경로라고 일컬어졌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보상과 쾌락이라는 경험 관련되어지고 이 부위가 결국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행동과 관련되어지는데 바로 이 중뇌 변연로 또는 보상경로라 불리는 이 부위가 과하게 활성화되어지면은 그것이 조현병하고 관련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제가 그 수업에서 익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현병과 관련해서는 망상과 환각이라는 증상이 있고 또는 인지장애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고 그런 증상군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조현병과 관련해서 황상, 망각과 관련된 그러한 현상은 바로 이 측핵 EV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현병에 있어서 인지장애는 바로 이 전전두 피질과 관련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측핵은 망상환각이라는 것과 관련된 이것이 아까 뭉뚱그려서 그죠? 이 선조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데 바로 이 이 부위가 지금 각성계를 통해서 활성화되어질 때 이 부위가 주의 또는 동기 이런 것과도 관련되어져요. 그래서 파킨슨병을 얘기를 할 때 왜 자발적 행동이 잘 안 일어나지 얘기할 때 이것을 동기하고 연결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상 경로가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활성화가 떨어져 있어. 즉 기능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 바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 바로 이 동기 수준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파민 시스템이 동기 주의하고도 관련되고 운동하고도 관련되고 그리고 주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것도 생물심리학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죠?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소위 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것을 먹게 되면은 그죠? 주의력이 높아져서 뭐 성적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로 바로 주의와 관련해서 도파민 시스템이 또 작용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 보시라는 그리고 말씀드린 그 동영상에서 바로 이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지면은 자기 기만적 경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도파민 시스템에 대해서 이 뇌관 각성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금방 말씀드린 세세한 내용들은 생물심리학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뭐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 자기 기만적 패턴 인식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동일한 도파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죠? 어떤 부위에서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 그것이 운동과 관련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주의 관련되지기도 하고 그것이 또 뭐 그러니까 동기와 관련되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경험하는 우리 어떤 심적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뭐 보상이다, 쾌락이다, 뭐 우리가 뭐 사랑한다 아니면 행복하다 할 때도 결국 이 도파민 시스템 근육에서 지금 중뇌 변노는 이 부분의 활성화가 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 따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부위의 어떤 비정상적인 그러한 활성은 조현병과 관련되어지고 구체적으로 환각 망상과 관련되어지는데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질 때 소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부위의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자기 기만적인 그러한 인식하고도 어, 관련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PPT로 돌아갔어요. 네. 제가 주석을 하고 슬라이드 쇼를 시작해야 되겠죠? 네. 제가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유, 앞에 편단기 장. 네, 제가 몇 시간 뭐 곧장
수업 내용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관련되는 걸 이렇게 서두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뭐 짧지도 않고 뭐 12분 이상 그렇게 잡아먹는데 오늘 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까지 했던 내용하고도 관련되고 앞으로 하는 내용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북한산을 가는데 북한산을 오르다 보면은 거기에 어 불중무상 그리고 상중부불이라는 그러한 글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가는 그 길에. 이게 뭐냐면 이게 불자가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상자가 구별한다,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음 중에는 즉 깨달으면은 구별, 분별하는 것이 없고 구별, 분별하는 데는 결코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구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앞서도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지만 뒤에 할 좌우방구 기능과 관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각성 그리고 이제 주의를 살펴볼 차례인데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구별, 분별하는 이러한 것, 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개별되어 된 존재다. 구별 분별하는. 그에서 결국은 에고라는 자아를 우리가 심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좌방구의 좌방구입니다. 예, 좌방구의 기능적 특성이고 바로 이것이 좌방구의 언어 기능하고 직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얘기는 누차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참 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아 이것이 이 언어하고 이제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 언어와 관련해서 구별 분별하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다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소위 깨닫는다. 제가 깨닫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뭐 제가 뭐 생각하는 깨달음이 그냥 막연하고 뭐 허황된 생각이겠죠. 제 뭐 체험해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쪽이 좀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크리쇼 나무르티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 예전에 한창 이렇게 뭐 한간에 많이 읽혀 이 이게 회자되던 그런 분이죠. 그분이 한 말이 "나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면은 그 두려워한다는 말 대신 "나의 비밀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야." 결국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서 자네한테 속았네 그 책에서 "No self, no problem." 즉 자아가 없으면은 문제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온갖 문제들이 그런 마음에 소위 집착이 아니면 잡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언어 기능,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른 그러한 자연 언어라고 해요.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빗대서 내려오는 길에 '나의 비밀은 이런 것이 되고 싶다.' 저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원하기는 '나는 나의 비밀은 이런 것이 되고 싶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붙들어 잡아두지 말아야 되겠다.' 즉 언어의 언어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구별 분별하고 그것을 그런 언어화시켜서 내 안에 이렇게 잡아두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놔둬야 되겠다. 여러분 그냥 놔두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걸 평상심이라 하는데
상자 이거 맞나요? 항상 상자. 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에요. 예. 항상 이렇게 평상심이라 하는데 평상심이라 하는데 이것이 아무런 그런 감정의 기복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생각으로는 편편하게 그죠? 그냥 기뻤다 슬펐다 하는 것 없이 그냥 편편하게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평상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기뻐하고 슬퍼하거나 화나거나 그죠? 뭐 집착하지 않고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편안한 항상 일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깨달음 상태 또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거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뭐 화가 난다,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뭐 사랑한다, 뭐 한다는 이런 것이 언어적으로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냥 무르듯이 맡겨두는 그래서 제가 뭐요? "나의 비밀은 이것이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붙들어 잡아두지 않는다. 그런 상태를 평상심이라 한다는 거요. 제가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고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집에 돌아오니까 제가 주문한 책이 와 있더라고요. 그 책이 뭐 저자를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알 만한 그런 유명한 책인데 그 책 속에 지금 평상심을 금방 말씀한 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바로 언어적으로 거기에서 붙들어 두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평상심이 아니고 우리가 그죠? 자아 때문에 모든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니까 바로 뭐요? 상주무불 불중무상 이 말에서처럼 언어를 가지고 구별해서 그것을 붙들어 두지 않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여러분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에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를 어디에다가 지금 내 몸과 몸에서 일어나는 데서 온전히 두고 혹시 그런 중에 소위 생각이라는 것이 연상연상되어서 기뻤던 일, 화나는 일, 억울한 일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도 그 생각에 붙들려서 즉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다 언어적 사고 아닙니까? 언어적으로 붙들려서 그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이 나면은 '어 그렇구나.' 하고 다시금 그죠? 음 바라다 보고 또 그것이 그 생각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바라다 보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고 그 생각을 이렇게 뭐 매몰되어서 막 그죠? 그 심적 갈등을 겪는 것도 집착이고 하니까 그냥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평상심이라는 것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인상적이었죠. 왜? 제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주스들은 가지고 '아 난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마침 그 책을 읽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제가 평소에 하는 이 개똥철하기 완전히 엉뚱한 생각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죠. 결국 뭐 기분 좋은 것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별개 문제지만 이제 그러고 싶은 싶다. 그리고 뭐 '내가 하는 생각이 그 영 틀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죠? 우리 좌반구 기능과 관련해서 이미 얘기했었고 그것이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적 특성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우리 자아의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것과 관련된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 생각되어지는 언어적인 그러한 대상을 즉 사고, 감정, 뭐 생각이 돼 있죠. 그것을 붙들어 주지 말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렇게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는 고 소위 여기서 뭐 깨달음이다 얘기한 거창한
그런 쪽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시달타, 석가모니의 경우에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여라고 부르는 그 이름도 그죠? 오고 감이 집착감이 있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러한 뜻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좀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어 그 그 책에서 펼쳤자마자 거기서 나오는 것이 고의 궁극은 고의 궁극의 원인은 아다. 이 아가 바로 이제 에고를 얘기하는 거죠. 네. 한자 말에는 나를 가르치는 한자 중에는 아자도 있고 기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오자도 있고 이 나, 오 할 때 이건 깨달은 나를 얘기를 하고 이것은 신체적인 몸뚱아리 나를 얘기하고 이 아자는 바로 우리가 어 주로 얘기하는 에고, 소위 정신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이건 신체적인 자아를 얘기하고 네. 이 경우에 아는 이 경우에 나라는 이 오는 글쎄요. 뭐 당장 생각나는 것이 뭐 융의 자기 발견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해당한다 할까요?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그래서 고의 궁극적 원인은 아다. 이것이 바로 자네한테 소관되는 그 책에서 얘기한 No self, no problem. 그죠? 자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라는 것은 결국 자아에 생긴다. 그럼 자아는 없애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자아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좌반구의 언어적 기능에 의해서 구성된 건데 그러한 언어에 우리를 가 집착하지 말고 앞서 말한 대로 평상시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래서 오지 않게 하는 것도 집착이고 온 것을 붙들고 있는 것도 집착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렇게 두는 것이 이제 평상심이고 바로 그러한 의미가 이제 아까 깨달은 자, 부처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시달타 스카모니에게 여여라고 이름을 붙이준 그러한 의미하고도 관련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에고라는 것은 나의 식에 관련된다는 거죠. 이 알식자죠. 근데 이 식에 나타나는 모든 이게 아까 집착할 때 붙들어 둔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는 것은 나의 식에 나타나는 집이 다 뭉뚱그려져 있는 총체되어 있는 어떤 상 이미지인데 그죠? 이건 이제 심리적인 것을 의미하니까 그죠? 바로 이 아라는 것이 소위 심리적인 나라는 그런 에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아가 붙들고 있는 집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예. 언어와 관련해서 자방구를 얘기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뭐 앞선 시간에도 이런 얘기 했었죠. 자아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읽고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나니까 제가 그다음 주에 드는 생각이 '아 언어가 없으면 문제도 없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바로 이번 주에 그 산에 가서 내려와서 인제 주문한 책이 왔기에 펼쳐서 급하게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 바로 이 언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언어 때문에 아 아집이 생기고 그 집이라는 것은 그죠? 집이란 것이 바로 모여서 우리의 에고 셀프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결국 궁극적인 원인이다 얘기하니까 이 바로 코는 뭐죠? 이 언어라는 기능에서 출발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언어가 없으면은 문제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 나름대로 어 다른 학자들이 한 말을 빌어서 그렇게 바꿔 봤는데 바로 이 책에서 이런 문구가 나오니까 제가 좀 너무 반가웠던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아는 것하고는 사는 것하고는 전혀 딴 게 문제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발견하게 돼서 제가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책에서 그럼 이 언어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언어 기능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걸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벙어리가 된다고 뭐 이 기능이 없어질까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수어를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 글자나 이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언어 기능을 하지만 그분들은 또 다른, 그죠? 루트를 통해서 당연히 수어나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언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베르케 브로카 영역이 정상인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이 다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이런 자연 언어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책에서 뭐냐면은 바로 언어 갈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거기서는 언어라 부르지 않고 언어 갈등이라 했는데 이 언어 갈등을 통해서 다시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의 근원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죠? 이 고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그것 말씀드린 적이 있나? 다른 데서 말씀드렸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는 그 책이 워낙 유명하니까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고통의 근원은 자아다. 즉 에고가 고통을 만들어내지만 같은 말이죠. 달리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달리 표현하지만 결국 같은 말이고 뭐 불교에서도 그죠. 이제 뭐 인생은 고다부터 시작하는데 결국 그 자아가 고통을 만들어내지만 그 고통이 결국 자아를 깨트린다. 이런 말을 그 책에서 해요. 지금 여기서는 그 자아 이 고의 원인이 되어지는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언어가 고의 원인과 관련된 기능이지만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이걸 또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문자 이런 지식들 이 지식들을 그렇게 공부하고 이것들을 늘 그렇게 뭐 그죠. 마음에 담고 소위 마음이란 것에 담고 우리 삶에 계속 적용해 보려고 하는 자체가 뭐 다른 분들은 뭐 상황마다 뭐 더 특별한 방법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한다든지 특별한 장소를 찾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또 이러한 어떤 자아의 잘못된 그런 기능이랄까요? 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언어가 곧 문제인데 그 언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생이란 바보가 짓거리는 이야기다. 시끄러운 소리와 광포로 가득하지만 지나고 나면 즉 죽고 나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이야기. 이것이 인생이란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넣었냐면 바로 이야기라는 것이 그죠? 뭐가 하는 거죠? 바로 언어. 그게 뭐 좌방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결국 나의 에고, 정신적 자아가 경험하는 뭐 서술기억, 그중에 일화기억, 나의 경험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일화기억을 구성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일화기억이라는 것이 다 어 에고를 구성하는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좌반구의 기능인데 그게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이고 그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결국은 뭐 재행무상이다, 무아다, 무의자연이다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뭐 동생할 것 없이 섹스피어의 맥베드에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제가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올려본 것입니다. 자, 주의입니다. 여러분 주의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전 수업이나 다른 뭐 과목에서 그죠? 주의에는 상향적 주의가 있고 하향적 주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가 또 첨부하자면은 주의에는 반사적 리플렉시브라는데 또는 자동적 주의가 있고 또는 의도적, 수의적, 수의건, 불수의건 이거 발룬터리라 얘기하는데 소위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사적 자동적 주의가 있고 수위적 주의가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주의를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방향적 주의, 선택적 주의, 지속적 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제가 참고한 책에는. 참고한 책이 바로 인제 이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심리학 책, 임상신경심리학 책인데 바로 방향적 주의는 바로 이 하향적 주의와 관련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반사적 자동적 주의와 관련된다 볼 수 있고 이 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예. 방향적 주의는 상향적 주의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는 하향적 주의와 관련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수위적 주의와 관련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동기, 뭐 각성 뭐가 됐든 간에 그죠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성 개념이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울 때 나눈 것처럼 칼로 모자라서 딱딱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아까 앞서 언어가 그죠? 있음으로써 내가 자아라는 어떤 독립된 그러한 심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게 딱딱딱딱 구별하는데 앞으로 보겠지만 이 방향적주의든 선택주의든 지속주의든 이것이 1 차원상의 연속된 것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방향적주의고 선택주의와 지속주의는 오로지 수의적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향적주의 사 사 하 사 상향적주의라는 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상향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향이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이라는 것이 자발적이라는 것이 과연 의도적이고 자발적인지 반사적이라는 것이 자동적인 것이 과연 순수하게 반사적 자동적인지 이것들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감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지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인식하게 될 텐데 그죠? 그 감각이 오롯이 감각으로만 이루어져서 지각으로 가나요? 이미 우리 신경계 내에 뇌 안에 지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상과 관련된 그 부위의 정보가 감각에 영향을 줘서 그죠? 실제 대상과는 다른 그러한 감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마다 동일한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감각하는 것이 바로 지각이 하향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런 거예요. 즉 상위 중추에서 하위 중추로 또는 말초로. 그리고 또 지각되어지는 것은 그냥 어떤 대상에 노출됨이 없이 이 주변 환경에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 없이 그냥 지각되어지나요? 정상적인 경우는 결국 감각이라는 이름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지각이 되어지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감각으로부터 지각으로, 감각으로부터 지각으로 상향적으로 정보가 처리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지금 그 지각이 감각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하향적인데 또 상향적이라 얘기했네. 이제 오늘 왜 이제 상향, 하향이 자꾸 오늘 왜가 아니라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그래서 지각이 감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향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지금 감각이 지각의 내용의 어떤 역할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도 상향적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건 감각과 지각과 지각의 이제 과 마찬가지로 이 감각과 지각이 일어나는 과정에 주의라는 것도 그죠? 상위 중추 시스템이 하위 중추 시스템이나 또는 말초로 영향을 주는 것은 하향적이라 얘기를 하고 그것은 여기에서 선택적 주의나 지속적 주의와 관련된다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감각이 지각으로 정보 처리된 이것은 상향적 주의라 상향적 주의와 관련 감각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런 감각이 상위로 지각 처리되어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주의라는 것은 상향적 주의와 관련되고 이때는 그래서 방향적 주의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자, 방향적 주의 봅시다. 방향적 주의는 그죠?
이 대척은 반대편이란 뜻이죠. 그래서 컨트라레트럴이에요. 레트럴은 측면이다, 뭐 바깥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컨트라는 어게인스트 반대란 뜻이니까 대척 반 공간, 스페이스가 공간이고 헤미가 이것이 반이란 뜻이거든요. 하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컨트라레트럴 헤미스페이스 즉 대척 뇌가 있다면은 그죠?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그러면은 이게 우방구, 좌방구가 될 텐데 좌측은 어디? 내가 보고 있는 이 환경에 그죠? 바로 오른편에 주의를 두게 되어지고 우측은 왼편에 주의를 전문적으로 주는 식으로 이렇게 대척 반공간에 이렇게 방향적 주의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향적 주의와 관련해서는 저 두정엽이 두정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오른쪽 두정엽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 뭐 좌측 뇌는 오른편에 우측 뇌는 왼편에 하면은 이 각각 오른쪽 왼쪽 내가 지금 처하는 이 앞에 환경상에 있어서 오른쪽 왼쪽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왼쪽 두정엽도 뭔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근데 왜 여기는 우측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런 방향적 주의는 오른쪽 뇌에 전문화된 기능이에요. 전문화된 기능인데 왼쪽은 오른편에 오른쪽 왼편에 두는 것은 지금 뒤에서 볼 텐데 이것이 이제 대척 반공간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제 현상이 있다라는 것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측 두정엽이 왜 특히 방향적 주의에서 중요한지. 이 방향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주의를 나눌 때 그런 반사적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는 뭐 상향, 하향과 이렇게 관련해서 짝지었고 지금은 그죠? 반사적, 자동적, 그리고 수의적, 소위 의도적이라는 것과 이렇게 짝짓자면은 이것은 반사적,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선택적 주의와 주석적 주의는 오롯이 음, 상위 중추에서 하위로 또는 중추에서 말초로 즉 하향적으로 일어나냐 나며 오롯이 의도적으로 수의적으로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감각, 지각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감각이고 어디까지 지각이고 어디까지 감각이 지각에 영향을 주고 어디까지 지각이 감각에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칼로 무자르씩 딱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연속된 차원의 어떤 주의 과정 중에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서로 영향을 줘서 이 지속적 주의가 이쪽으로, 방향적 주의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선택적 주의가 일어나는 것도 오롯이 그냥 여기서부터는 반사적 또는 상향적, 자동적 주의고 그럼 선택적 주의만 일어나면 여기서는 오롯이 하향적, 의도적 그런 수의적 주의만 일어나냐. 그것이 아니라 선택적 주의도 결국은 이런 자동적, 반사적, 달리 얘기하면은 무의식적인 그러한 주의에 의해서 선택적 주의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바로 그 선택적 주의는 어떤 기능과 관련된 단기 기억, 이 기억이라 얘기보다 단기 저장, 뭐 저장 기억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는데 단기 저장과 관련돼요. 뭐 제가 딱 떠오른 대표적인 예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뭘 뭐 구매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인증번호를 받아서 그걸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인증번호가 위에 뜨면은 그것이 몇 자리 숫자인가요? 한 5-6 자리 숫자인가요? 지금 그것도 기억 안 나요. 왜? 이것이 장기 기억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는 당장에 그죠. 제가 속으로 해야죠. 뭐 523785, 뭐 523785 요거는 인증번호를 다시금 쳐 넣어요. 그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뭐 페이스트 돼서 넘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쳐 넣을 경우에는 그 숫자를 그냥 혀 뭐 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혀로만 외우는 거죠. 그냥 5237 하는데 그걸 좀 지나서 다시 물어보면 도저히 몰라요. 그리고 그걸 적어서 옮길 때도 그 숫자가 그죠? 깊이 있는 의미 부호화가 되어서 즉 결국 뭐니까 이 선택적 주의가 깊이 지속적 주의가 되어서 장기 기억화되지 않고 그냥 그 당시만 주의를 해서 이렇게 즉 단기 짧은 시간만 기억한 다음에 옮겨 버리고
그것이 인정만 되어지면 끝이에요. 두 번 다시 그 생각이 안 나요. 요런 것들이 바로 선택적 주의와 관련된 기능이에요. 아까 방향적주의는 어떤 공간에 대한 그러한 오리엔테이션과 디렉트란 말이 있듯이 그 방향으로 향하는 것과 관련된 주의고, 요거는 이제 좀 장기 기억, 장기 저장과 관련된 그런 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하게 관여하는 부위가 전두엽이에요. 그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이겠죠. 전전두엽이겠죠? 예, 전전두엽이에요. 전전두엽 하면은 앞선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업기억이라는 기능하고 관련돼요. 이때 기억이라는 것은 이 저장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기능적 의미도 다 갖고 있고, 작업기억 내에서 처리되어지는 내용이 곧 의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전전두엽의 기능하고 이 선택적 주의가 관련되기 때문에 바로 이 자극 기억 중에 일시적으로 기억을 그때그때 here and now, 계속 우리 생각 의식이란 것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 윌리엄 제임스는 얘기하는데, 쭉 생각들이 계속 연상연상되어서 흘러가죠. 근데 그때그때 떠오르는 인식되어지는 그런 의식의 내용이란 것은, 의식인데 또 인식이라 썼네요. 의식의 내용이란 것은 바로 어 here and now, 그때그때 저장되어지는 단기 기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적주의는 단기 기억 기능과을 예로 들 수 있고, 그것이 전전두엽하고 관련되어지고, 여기는 제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극기억하고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 부분이 망고지면, 즉 자극기억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은 이 선택적 주의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죠? 바로 ADHD에 있어서 그런 그 주의 장애와 관련되어지고, ADHD를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러한 자극 기억과 관련해서 이 전전두엽의 구조적 기능적인 그런 뭐랄까요, 상태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지속적 주의. 이거는 흔히 이제 집중력이죠. 집중력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집중한다, 그냥 컨센트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계속 주의를 거기다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요? 여러분은 지금 뭐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나, 그죠? 지금 뭐 옆에 있는 커피나 아니면 먹을 거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데 선택적으로 주의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디얼한 상태, 이상적으로는 바로 지금 이 내용에 선택적 주의를 하고, 그것도 짧게 짧게 선택적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몇십 분 동안 지속적 주의, 집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주의예요. 예. 그런데 이러한 선택적 주의가 그냥 맹탕 하향적으로 상위 중추에서 하위 중추로, 즉 하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방향적주의, 뒤에 볼 텐데 이 방향적주의는 몸하고 관련돼요. 즉 신체 상태하고 관련돼요. 이것을 바탕으로 선택적 주의가 일어나고, 이것이 지속적 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거. 그래서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의력 높여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파민과 관련된 그런 리탈린이나 공부 잘하는 약 먹여서 뭐 학습과 기억을 높인다 했죠. 이 학습과 기억에는 뭐 운동 기술도 있겠지만, 여러분처럼 저희가 수업이란 이름으로 만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술 기억의 대표적인 학습과 기억이 될 텐데, 이런 학습과 기억이 어느 만큼 잘 되어지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 뭐, 머리 좋아지는 약을 먹느냐, 또 다른 좋다는 음식을 먹느냐, 그런 것들 다 연구해보고, 뭐 진코 블로바입니까? 그 은행잎 추출물이 또 뭐 기억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거 다 연구해 보니까 그거 다 증거가 없더라라는 그런 보고가 익히 있어 왔고, 가장 학습과 기억에 효과가 좋은 것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내가 궁금해 하느냐라는 거. 그런데 이 호기심이 결국은 뭐요? 학습과 기억에 가장 효과를 미치는 그러한 변인 요인인데, 이 호기심이라는 게 뭐요? 바로 주의와 관련된다는 거죠. 주의와 관련. 그런데 이 호기심이 어디서 출발하냐? 바로 이 방향적 주의란 이름
방식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몸 상태하고 관련된다는 거죠. 내가 당장에 배가 고프면 내 호기심은 어디로 향합니까? 결국 먹는 것으로 향하고, 그죠? 누가 얘기하면은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만 들리고 생각 속에는 먹는 것으로만 선택적 주의가 되고 지속적으로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 아까 언어와 관련해서 집착한다는 것도 그것도 그죠. 지속적으로 주의를 거기 둔다는 얘기죠. 결국 뭐야? 내 몸 상태가 그죠? 그런 식으로 어 그 방향으로 집착하게끔 주의가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결국은 다 몸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선택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의가 향하고 있느냐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나는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내 몸 상태가 지금 뭔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배고플 때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왜? 거기에 이런 주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뭐 장스러운 말로 그죠? "개 눈에 똥밖에 안 보인다."고 그죠? 이 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죠? 이 주의를 바탕으로 의식의 내용이 만들어질 때 그 의식의 내용 즉 생각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학습이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정보에 더 학습이 잘 되어지냐는 것은 제가 금방 속된 말로 "개 눈에 똥밖에 안 보인다."고 결국 그 사람이 몸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입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심리학을 여러분이 하시기 전에도 그런 것들 우리가 직감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다 뻔한 얘기야.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그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타당성 있게 배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심리학을 하셨고 아직 하시게 되면은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주위 가족이나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이나 아니면 사회에서의 그 역할을 어떤 식으로 행하는지 알 수 있고 그 집 꾸미새가 어떤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화장하는 모습이나 옷 입는 거나 그런 그림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죠? 그러한 몸가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늘 그렇게 경계하고 조심시킨 것이 그게 전혀 근거 없는 타당성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동학의 그런 제2대 교주라고 얘기하는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늘 평생을 그렇게 그러한 동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그런 아까 깨달음이란 것도 얘기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인제 전하고 다닐 중에 여기저기 가서 머슴살이도 하고 걸식도 하는데 한 번은 머슴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인제 도망을 다니니까 "내가 이래서 인제 머슴을 살면서 밥 먹고 자는 것 좀 해결해 달라." 근데 그 주인이 그럼 좋다." 뭐 꼭 머슴이 아니라도 인제 손님으로서 대접하면서 그렇게 인제 일을 하고 그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그렇게 밥을 먹고 인제 지냈는데 그 주인이 처음 그 사람이 집신을 삶는 것, 집신을 만든다고 하죠. 집신을 즉 그 동학의 제2 교주라는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집신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인제 그 주인도 인제 눈이 있는 거죠. '아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참 당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니까 우리의 생물학적으로는 DNA에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우리 생각 안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먹더라도 어떤 식으로 음식을 대하며 결국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어떤 차를 타며 그리고 차를 타더라도 어떻게 관리를 하며 신발을 신더라도 어떤 신발 신고 어떤 신발을 관리를 하는지 이런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바로 그 사람의 주변 환경, 가족 이런 것들이 다 뭐 표상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 결국 그죠? 주변 환경에 대한 100 이면 100 다 안 맞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방향 하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만약에 전문적인 상담 장면이라면은 그렇게 거시적으로 주변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고려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겠죠. 뭐 얘기를 하다가 멀리 갔는데 뭐 다시금 무엇부터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개눈에 똥밖에 안 보인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 지속주의라는 것이 어디?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자동적, 반사적 이 주의부터 시작하고 결국 또 이것이 하향적으로 상향적으로 영향을 주면 하향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에 1차원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주의가 있는 주인데 이것을 굳이 나누자면은 이렇게 뭔가로 향하게 하는 이 번역이 방향이니까 꼭 그저 동서남북 방향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로 향하게 하는 주의가 있고 그러면 향했다면 여러 가지 향하는 중에 뭐가 하나에 꽂히는 주의가 있고 그 꽂혔다면 그 주의를 계속 유지하는 서스테인하는 주의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데 바로 이 주석주의도 전전두엽하고 관련돼요. 여기 전두엽을 했었지만 전전두엽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아까 전전두엽은 자급기억하고 관련된다 했죠. 그래서 자급기억이 망가지면 즉 전전두엽이 문제가 생기면은 주의 장애가 생겨요. 그것이 아까 대표적인 예로 ADHD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주의라는 것이 우리는 뭐 어디 하나에 집중하는 것만 주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참 이게 참 언어라는 게 이게 뭔가 딱 그냥 이렇게 감으로 느껴지는 이 직관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언어로 이제 단기 집중 얘기하니까 뭐 그저 아까 숫자 몇 개 외우고 뭐 지금 이렇게 하는 수업 이 내용에 집중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의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억제 기능이에요. 억제 기능. 그러니까 이 심리학이 이게 언어 때문에 아까 언어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했는데 이 심리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식이라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이 이 언어 때문에 그만큼 제한을 많이 받게 돼요. 결국 언어를 통해서 아까 결국은 뭡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릴케시를 좋아한다고 제가 소개해 드릴 때 그 너희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언어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죠? 이 경험할 수 있는 이것들을 너네들이 다 구별해서 난도질하는구나. 다 죽여버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의라는 것도 금방 이런 식으로 집중, 단기, 뭐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단어, 편협한 이런 의미의 주의만 생각하는데 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뭐요? 좀 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뭐 "그건 네 생각이 다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뭐 이 얘기 할 수도 없는데 이런 문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봐 왔는데 주의라는 것은 좀 더 타당해요. 억제 기능이에요. 지금 뭐예요? 뇌는 신경계는 이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기본적인 기능이 억제 기능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전두엽 중에서도 이 전전두엽은 가장 상위의 억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하위 기능에서 나타나는 그죠? 감각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서나 동기, 달리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충동, 욕구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 상위 기관은 아랫부분을 억제함으로써 즉 달리 하면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동기, 정서, 충동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복잡한 사회 관계 맥락 안에서 나의 욕구를 적응적이게끔 그렇게 조절하는 억제 기능이 주의예요. 달리 하면 이제 통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억제 기능이 주의예요. 그래서 ADHD 같은 경우에 이 주의 장애로 인해서 억제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이 바로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지금 1,000원 할래?" 30분 기다렸다가 아니면 10분 기다렸다가 5,000원 하려면은 당장 지금 1,000원을 원하는 그런 식의 행동이 나타나요. 그 전문적으로 그렇게 행동 검사하는 게 있어요. 신경심리학적 행동 검사가 있는데 그게 ADHD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충동적 행동, 충동적 선택, 판단이 많이 일어나요,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가 바로 전전두엽의 주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은 억제 통제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4-5 살만 되더라도 그러한 억제 통제력, 즉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할 때 나중에 40-50대 되어서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보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 그게 마시멜로 이야기예요. 자 얘기하다가 또 마시멜로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전두엽하고 관련된데 이것도 오른쪽하고 관련돼요. 자 앞서 제가 뭐 언어와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좌반구의 구별하고 분별하는 자아의 어떤 어
집착하게 되는 아집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고의 원인이 되는 그런 좌반구 언어 기능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 주의가 뭐예요? 우반구, 우반구죠. 다 우반구야. 우반구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디렉트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디렉트하는 것은 두정력과 관련되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선택적으로 그죠? 의식적 내용을 잠시 만들고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전두엽과 관련돼요. 이 전두엽이 바로 전전두엽의 자극기업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그림이 이 옆에 이 그림이에요. 이 다이아그램인데 자 여기 보시면 주의 및 각성의 중요한 내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전에 각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각성에서 보면 상행 거물 활성계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도파민 관련해서 얘기했던 바로 뇌간 각성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각성계는 뇌 전체를 깨워내는 컴퓨터에다가 전원을 넣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했죠. 깨워내는 것 신호가 이 시상으로 전달돼요. 그럼 시상은 감각 중계소 또는 대뇌 피지에서 이루어진 운동 명령을 하위 부위로 또 보내는 그러한 중개소 역할을 하는데 시상 중의 일부분, 예, 여기는 시상이야. 시상 중의 일부분이 바로 이러한 각성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이 그림은 뭐, 요 얘기는 앞서 지난 시간에 그림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각성 부위와 관련된 것은 내관 각성계, 그리고 시상을 일부 포함해요. 시상을 다 포함하지 않고. 그리고 시상의 또 일부분이, 뭐 지금 뭐 이미지학에서 이렇게 할까요? 어, 딱 위쪽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일부분. 일부분이 뭐? 바로 주의에 관련돼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바로 각성과 주의가 어디서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겹치죠. 어디? 시상 부분에서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상 부분의 활성화가 바로 주의라는 이름으로 학습과 기억에 그렇게 영향을 줘요. 음. 물론 각성하고도 관련되어지고 각성이 안 되어지면 주의 자체가 안 되죠. 왜? 각성은 의식의 수준이고 주의는 의식의 내용과 관련된다고 했는데 의식 수준 자체가 일정 정도 대상 되지 않으면 의식의 내용이 처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상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지고 여기 보면 또 백색질이 있어요. 이 백질이나 백색질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 백질이나 백색질이나. 근데 백질하고 제가 회백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 회백질은 신경계에서 뉴런의 신경세포의 세포체가 모여 있는 부분이고 백질은 신경계에서 바로 축삭들만 모여 있는 곳인데 축삭에는 마리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리집이 지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희게 보인다 해서 백질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이 백색질, 백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백색질도 주의에 관련되어져. 즉 뭐냐 이 부위들 지금 얘기하려는 이 부위들 간에 서로 이것이 어느 만큼 축상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가 주의하고 관련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DHD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ADHD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도 그죠? 그런 구조적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바로 그런 대뇌 겉질 안에 그죠? 이 부위 저 부위 서로 연결하는 이러한 백색질 축삭의 또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즉 축삭 뭐랄까요? 그런 밀도나 기능 이런 것들이 저하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또 알 수 있는 것이 주의라는 것은 그죠? 여러 부위들이 서로 화살표 양방향이 돼 있죠. 연결해서 우리가 학기 초에 배웠던 바로 그 분산신경망의 또 대표적인 전형적인 예고 그리고 이 연결을 통해서 볼 때 뇌의 여러 부위들이 서로 원활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주의와 관련되는구나.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억제를 얘기를 할 때 결국은 뇌의 상위 부분이 그리고 하위 부분에 대한 그런 자극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처리 과정에 긴밀하게 이 백색질처럼 긴밀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이것이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충동적으로 튀어나올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즉 여기 뇌 여러 부위 여기서는 이제 두정엽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 부위하고 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복잡한 정보 처리
랄까요? 다양한 거시적이고 폭넓은 그러한 정보체를 통해서 그러한 사건이나 자극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고지고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형태적으로도 다른 형태로 그런 식으로 행동 반응을 한다면은 결국은 나라는 유기체가 요구하는 욕구랄까요? 그런 필요를 좀 더 사회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긴밀한 내부들 간에 연결하는 이 백색질, 즉 구조하고도 관련된 거. 제가 앞서 구조 논리는 기능 논리를 결정한다 얘기했죠. 바로 주의가 분산신경망으로서 이런 여러 부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억지란 이름으로 금방 이러한 고등한 소위 사회 적응적인 사회에서 적응이라는 것이 가장 힘들죠. 달리하면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고 예측하기 힘든데 그러한 관계에서 사회 적응적인 행동을 좀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ADHD나 사회병진자라든지 그리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든지 그리고 전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 대표적으로 그런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에도 아까 보상 경로와 관련해서 뭐 우울증도 얘기했지만 그 전전두엽의 기능이 그것이 저하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우울증과 관련돼서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결국 전전두엽의 세포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 그런 경우에 결국 이러한 복잡한 사회관계 내에서 우리가 처하는 다양한 그런 자극들을 긴밀하게 주의라는 이름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는 지금 백색질도 포함되고 금방 앞서 말씀드린 이 전두엽하고 지금 두정엽이 포함해서 이것이 주위 시스템에서 바로 분산신경망의 대표적인 한 예가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전두엽하고 두정엽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그런데 이 두정엽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거나 생각나시는 기능이 뭐 있어? 바로 두정엽은 그죠? 체감각 피질이 있는 것이죠. 체감각 피질이 있는 것이죠. 체감각 피질이 뭡니까? 바로 우리 몸의 감각,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입력되어서 또 처리되어지고 다른 부위들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 바로 뭐요? 어디로 향하는 디렉티드 이런 방향적 주의라 번역하는 이 디렉티드가 바로 두정엽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몸하고 관련되어지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지금 보면 생후 이틀 된 유아, 뭐 영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틀밖에. 영아가 지금 어떠한 시각 자극에 더 오래 보냐는 거예요. 빨갛다라고 빨간색, 노란색, 흰색, 신문 잡지에 나타나는 글자, 뭐 이게 이제 외국 삶이었으니까 영어인데 우리 했으면 한글이 되겠죠. 그리고 원들 보여주고 얼굴들, 눈, 코, 입 이렇게 배치가 되어진 얼굴을 보여주면은 이틀밖에 안 되는데도 이걸 더 오랫동안 쳐다본다는 거. 뭐 여기에 주의한다는 거죠. 무슨 주의요? 이런 것에서 동일하게 주의하지 않고 여기에 더 주의한다는 건 뭐요? 선택적 주의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주의하는데 이것이 더 오랫동안 그죠? 여기서는 응시 시간인데 이 단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촌지 분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간은 아니겠죠. 28시간 동안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분 같아도 28분 길어요. 초 정도 될 텐데 그죠?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바로 지속적 주의. 바로 여기서 이 자극에 선택적으로 지속적 주의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소위 의도적으로 하향식으로 하향식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향식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뭐 수의적으로 일어납니까? 이틀밖에 안 된 영아, 유아가 의도적으로 '아 이것은 중요하니까 이런 것보다 중요하니까 나한테 밥도 주고 기저귀도 뭐 채워 주고 하는 그런 대상이니까 여기 주의해야지.' 선택주의가 지속주의가 됩니까? 아니죠. 바로 여러 가지 자극 중에 1위로 디렉트하는 방향적 주의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고 이 전 과정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우리 앞서 제가 그 두정역과 관자역이 만나는 관자두정 접합부
뭐 관자 마루 접합부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건 뭐 인제 거기서는 척두엽을 관자엽에 얘기하고 두정엽을 마루엽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제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척두 두정 접합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봤던 그 그림에서는 관자와 마루의 접합부라 얘기하는데 마루엽이 인제 두정엽이니까 관자 마루의 접합부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망고지거나 갓 태어난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세상과 자기 몸의 이 구별이 안 된다 했죠. 그럼 바로 인제 언어적 인식 이전에 고 언어도 발달 안 됐지만 뇌의 그런 발달과 관련해서 자기 몸을 구성하는 신체적 자아도 아직 발달 안 된 경우에는 이 환경과 자기를 구별을 못 해요. 그 여러분이나 저나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의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이 보고 있는 그래프에 집중한다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 같지만 그 밑바탕에는 다 directed attention 즉 신체로 시작하는 그 주의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호기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호기심이 중요하다, 학습하는 데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런 의식 자아 소위 자아라는 것이 형성이 우리처럼 안 돼서 뿐만 아니라 그런 언어적 의식, 의도적인 의식 경험을 하지 못해요. 환경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해요. 나한테 젖 주는 사람이 엄마인지 도둑놈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할머니인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요? 바로 타고난 선천적인 생물학 조건에 의해서 1 위로 디렉트 한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선택적으로 더 어렵다는 지수예요. 바로 뭐요? 주의라는 것도 그죠? 늘 이 시간 앞 첫 시간부터 얘기하는 다고 볼 수 있지만 주의라는 것도 뭐요? 바로 분트가 얘기하듯이 무의식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식적 산물이 우리가 흔히 주의라 얘기할 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주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분트의 말처럼 그것은 뭐요? 구성적 산물 즉 빙산을 비유하자면은 빙산에 튀어나오는 일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앞서 봤던 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와 선택적 주의와 방향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와 선택적 주의. 그건 뭐 책 저자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가장 타당할 것 같아서 방향적, 선택적, 지속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원어로 외워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directed, selective, sustained atten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유아의 응시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차원적 상에서 의식과 무의식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해야 되며 그리고 그러한 방향적 주의는 결국 우방구 그것도 체감각 피지와 관련 두정력이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봤고 그것이 결국은 선택적 주의, 지속적 주의로 넘어올 때는 전두엽 그중에서 전전두엽이 관련된다는 것을 봤을 때 소위 전전두엽에서 만들어내는 의식적 내용이란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수준에서의 나의 몸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토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생후 며칠째, 여기 이틀인데 이게 며칠이라 해놨는데 최근 연구는 태어난 지 20분 만에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현냐면 표정을 따라요. 자, 여기서 얘 마주 보면서 성인이 혀를 딱 내밀면 얘도 혀를 내밀고 입을 벌리면 벌리고 입을 삐죽내면 삐죽 내밀어요. 요거는 침팬지의 경우에도 유아뿐만 아니라 침팬지의 경우에도 사람이 새끼 침팬지를 안고 요런 행동을 하면 따라해요. 자, 이것도 어떻게 이러한 얼굴 표정에 이렇게 디렉티드해서 셀렉티브하게 서스테인드한 어텐션을 할 수 있죠. 바로 이 얼굴이라는 것이 그중에서도 얼굴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중에서 이 표정이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생물학적 선천적으로. 결국 진화의 산물로 1 위로 우리는 디렉티드하고 셀렉티브하고 서스테인드 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주의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신경세포가 바로 거울 뉴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여기 거울 뉴런이 중요한 게 아닌데 거울 뉴런의 말은 단어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고 바로 이러한 주의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소위 언어적 의식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그런 정신적, 심리적 자아라는 에고가 생기면은 우리는 그때서야 그때 대비 되면은
우리는 소위 하향적으로, 수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그러한 집중, 주의, 주의라는 것이 가능하고 또는 한다라고 지지만 사실 그런데 그 밑에 보이지 않는 토대는 바로 디렉티드 어텐션이라는 거. 바로 어디? 오른쪽 뇌에서. 그것도 어디? 두정엽에서. 그것도 뭐? 바로 우리 신체적 감각을 토대로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뭐 먹느냐, 뭐 뭘 말하고, 뭘 생각하고, 뭘 갖고 다니고, 뭘 타고, 뭐 주위에 자기 이 환경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결국 그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디렉티드 되어지고, 실렉티브 되어지고, 스탠드져서 그러한 상태를 만들고 내가 거기서 영향받느냐는 바로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근본적인 신체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상태와 또는 뇌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의 행동, 말이나 환경이나 그저 옷차림새나 이걸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알 수 있는 표상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심리나 행동력 상태나 인간관계가 어떤지는 주위에서 자기가 물건을 다룬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옷차림을 한다든지 수업에 어떻게 임한다든지 과제를 어떻게 해낸다든지 출석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이 묻어나오는 표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표상이라는 단어는 1차 체감학 피질 또는 운동 피질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어디나 다 표상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얘기했을 때 호망쿨루스가 표상된다 했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로 나라는 이 존재 안에는 내가 살아온 그러한 역사, 내 주변 환경이 다 표상돼 있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기에는 내 주변 환경이 다 표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죠? 청소년 상담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가족 상담을 해야 되고 가족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학교 뭐 주변 이걸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없으면은 그죠? 뭐 이게 종기가 났으면 '아 이 종기가 왜 났지? 아 여기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전반적으로는 뭐 양의적으로도 그렇지만 한의적으로는 이 신체적 어떤 먹고 자고 하는 밸런스가 안 맞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이 종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텐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 '이 종기 났지.' 아 여기만 자꾸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뭐 밴디지 붙였어도 안 되고 연고 발랐어도 안 되고 그 나중에 얘기 후벼 판에는 외과 수술을 하게 되죠. 했지만 근본적으로 몸이 종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외과 수술하면 뭐예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상담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게 뭐 일시적으로 나으니까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현대인 우리 사람들은 금방금방 뭐 되는 걸 좋아하니까 당장에 약으로 해달라고 돈으로 해결하는 걸 좋아하니까 당장 효과 있으면 그러니까 잘 고치는 줄 알고 그렇게 소문나서 가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재미있는 코미디나 드라마나 연속극 하나 보고 그때 기분 좋고 행복한 걸로 끝나지 도드랐으면 결국 에고 때문에 집착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처럼 그런 상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담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담이 뭐 그죠. 뭐 어느 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테고 또 뭐 그것이 유지되는 거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접근이 아니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시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지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야. 저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 자산어부라는 영화 아세요? 그것이 정약용의 그 형제인 형인지 동생인지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정약의 형이었나? 예 동생이었나? 형이었나? 예. 정약전의 얘기인데 그 영화에 보다 보면은 그 정약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외울 줄 밖에 모르는 공부가 나라를 망쳤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시대에 뭐 조선시대 같으면 그렇게 오래전도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시대에 벌써 뭐예요? 외우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제까지 이제까지 그런 공부했죠. 그리고 뭐 젊은 어린 학생들도 외우는 수업 공부하면은 좋아라 하지 생각하는 수업 하면은 싫어라 해요. 왜?
금방금방 외워서 답을 해서 금방 효과가 나니까 뭐 맞는지 틀린지 금방 아니까 아까 종기 고칠 때 금방금방 효과 있는 또는 금방금방 그 상담에서 그 자리에서 뭔가 뭐죠? 드라마 한 편 보고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 있는 그걸 원하게 됐기 때문에 그죠? 외우는 걸 좋아하지 생각하고 적용하고 내 자신에 계속 적용해 보고 하는 그런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렇게 강의하면은 폐강돼요, 수강생이 없어서. 바로 정도전의 그 말이 저는 그 영화에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외울 줄밖에 모르는 공부가 나라를 망쳤다는 거. 나라는 뭘로 구성됩니까? 주권이랑 국토랑 국민으로 구성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라를 망쳤다는 얘기는 이전에 바로 사람을 망친다는 얘기예요. 외워서 점수 받아서 치료사 자격증 따서 상담해서 외운 걸로 그때그때 땜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것이 공부가 아니라 바로 그죠? 그렇게 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외웠는가 흉내낼 수 있다. 외우지 않았는가 창조할 수 있다." 결국은 뭐에서 뭐 창조 이런 말도 거창하지만 결국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아까 제가 보시라는 그 동영상처럼 내가 내 스스로 기만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조치가 계속 있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든지 심리학자 되어서 주변의 사람과 관계할 때 그것이 긍정적인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사기꾼인데 심리학 공부해서 자격증 받아서 어디 가서 또 누구를 사기치려고 공부합니까? 그게 바로 정도전이 얘기하는 바로 "외우는 줄밖에 모르는 공부가 나를 망쳤다."는 그런 말이 또 오늘 또 인제 생각나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뭐 매 시간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좀 거시적으로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디에 꽂히느냐. 그것이 몸과 무관하지 않다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뭡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죠? 결국 그 사람을 표상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주변 환경들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디에 꽂히느냐 주의와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너무 멀리 가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앞서 얘기했지만 지속적 주의와 선택적 주의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극 기억을 제가 이제 올려본 거예요. 우리 뭐 학습과 기억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 되겠죠, 기억이라는 것이. 이걸 워킹 메모리야. 뭐 현재 쿵짝쿵짝쿵짝쿵짝 돌아가고 있는 기억. 그래서 작업 기억에서 순간순간 아까 단기 기억이었는데 순간순간 here and now 저장되어지는 것은 음 바로 쿵짝쿵짝 돌아가는 그러한 의식의 흐름이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단기 저장, 이게 인제 단기 기억과 관련된 것이죠. 기억을 나눌 때 기억의 내용에 따라 나누면은 서술기억, 비서술기억하고 하위 5 가지, 7 가지 2 가지에서 7 가지 나눌 수 있다는 얘기 앞선 시간에 했었어요. 그리고 기억의 지속 시간과 관련해서 나눌 때는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을 나눌 수 있다 했는데 바로 이 단기 기억이 바로 작업 기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작업 기억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는 또는 작업 기억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견 안 되었을 때는 또는 연구가 안 됐을 때는 그런 기억의 지속 시간 관련해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던 이 단기 기억이라는 것이 결국 작업 기억상에서 그죠? 일시적으로 의식의 흐름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때 음 채워지는 의식의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working 쿵짝쿵짝쿵짝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working memory 자급 기억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 얘기하면 그냥 저장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죠? 자급 기억은 저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걸 관리 집행 기능이라 얘기하는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 통제 기능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즉 비유하자면 CEO와 같은 기능이에요. 요즘 CEO 하는데 저는 그죠 지금 예전에는 그냥 사장님, 예전에 저희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이런 분이 인제 CEO.
라고 저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뭐 CEO하고 사장님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CEO와 같은 그런 기능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 관리 집행 기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전두엽은 아까 두정엽뿐만 아니라 척두엽도 그렇고 여러 부위들하고 그 전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또 해마하고 연결되어서 바로 이런 단기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을 바탕으로 한 그런 서술 기억을 형성하는 데 또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전전두엽이 다른 여러 부위들하고 아까 백색질이라고 백색질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밀접하게 양방향적으로 이제 거미줄처럼 무릎알처럼 연결됐어요. 대표적인 이제 그 분산 신경망적 구조를 보이는 부위가 전전두엽이죠. 근데 그 전전두엽의 기능이 이제 자급기억인데 바로 이 자급기억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뭔가 저장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 기억이란 말 속에는 그런 저장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능이 바로 여기서는 관리 집행 기능이에요. 이 관리 집행 기능의 내용을 결국 통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비유하자면은 CEO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여러 부위들과 연결해서 그러한 피질로부터 다른 부위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정보들을 비교도 하고 대조도 하고 그죠? 어, 뭐 음,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비교 대조 아유 뭐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결국 그런데 결국이 아니라 그런데 이 관리 집행 기능 중에 제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주의 기능이에요. 자 지금 주의라는 맥락을 하에서 지금 자극기억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극기억 자체도 뭐 학습과 기억에서 살펴볼 내용이고 우리가 종종 살펴봤지만 지금 주의라는 맥락에서 자극기억을 살펴보는데 왜 주의를 얘기를 하다가 자극기억을 얘기를 하지? 왜 주의에서 기억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얘기한 기억은 저장보다 기능이라는 측면의 의미가 더 많은데 바로 이 자급 기억의 기능에 있어서 핵심되어진 기능이 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ADHD를 얘기를 하면서 자급 기억을 얘기를 하고 또는 억제 기능과 관련해서 주의 기능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때 관리 집행 기능, 즉 CEO와 같은 기능의 핵심이 될 것이 주의 기능인데 이 주의 기능이 억제 기능이란 말이에요. 즉 뇌 안에 CEO와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죠? 하위에서 올라오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잘 매니지먼트 이걸 억지를 달리하면은 바로 여기 관리 잘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 바로 이 관리 집행하는 기능이 바로 억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달리 얘기하면 주의 기능과 관련다. 억제 관리 이런 것들은 제너럴한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죠. 주의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전문적인 테크니컬한 표현이고 그런데 주의라는 것을 지금 일반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억제 관리 기능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런 사회 병질이니 ADHD니 뭐 그런 우울증의 경우니 그죠? 뭐 그 이외에 전전두엽의 그런 기능이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사회 적응적인 행동이 잘 매니지먼트 안 되고 이제 충동적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 관리가 잘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인성에서 얘기하면 이거 뭐 고리타분하고 그냥 꼰대들이 하는 소리 같은데 결국 인성이 어떠냐는 것은 어디 자극기억 관련해서 전전두 피질의 관리 기능과 관련되어진다. 그중에서도 주의 기능과 관련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전두 피질은 40세까지 이것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위가 잘 발달되어진다는 것이 결국 주위의 뭐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내가 하는 일이가 되었든 아까 뭐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안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잘 적응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전년도 피질의 자급기억과 관련되어지고 그 자급기억을 일반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은 CEO와 같은 관리 집행 기능을 하는데 바로 관리 집행 기능의 핵이 되어지는 기능이 바로 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죠? 또 다른 분야에서 뭐 표현하는 용어를 하자면은 이것이 인성 발달하고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가 그만큼 이런 것하고 무관하지 않는 거죠. 소위 인성이라 얘기한 것들. 근데 아까 주의가 뭘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태어난 지 20분만 되더라도 사람 얼굴에 포커싱하며 그것을 선택적으로 지속주의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몸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전전두 엽을 지금 제가 인제 다시금 뭐 제가 앞서 뭐 복내척도 읽고 했는데 전전두 엽을 지금 좀 소개를 하려고 올려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밑에서 위로 보는 것인데 요 부분은 음 이거는 눈확 전두라 얘기하는데 이건 뭐 책마다 번역이 달라서 근데 영어로는 오비터 프론탈이에요. 이거 오비터가 여기 요 요쯤 지금 인제 안구 눈알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알이 들은 부분이 뼈가 움푹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푹하게 함몰된 부분을 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책에서 번역하기는 눈이 차지하고 있는 움푹한 부분에서 안와 전두라 그래요. 안와 전두.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쳐다본 거죠. 앞에서 쳐다볼 때 이 부분도 전전두 부인데 이 부분은 이것은 등가 쪽 전두를 하는데 이거는 바로 배외측 전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외측 전두는 앞서 각성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임사체험 시에 그런 활성화되지 않고 렘의식 시에 활성화되지 않는 뭐 그러니까 뭐 뒤가쪽 전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때 얘기했던 배회책이요. 이게 책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번역하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그만큼 학문이 어리다는 거예요. 왜 이 용어가 통일한다는데. 근데 영어는 똑같아요. 영어는 다 오비터 프론탈 그리고 도조 레트럴 프론탈이에요. 이 도조란 뜻이 등이란 뜻이고 레트란 뜻이 바깥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배자는 등배자라는 얘기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이 배회측 전전두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내척 전전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내척을 그죠? 이 번역하는 사람은 내척 싫고 자기는 안쪽이라 얘기하고 싶다 해서 또 안쪽 전두를 얘기하는데 영어는 다 동의해요. 미디얼 프론탈이에요. 이건 내척 전두예요. 그래서 안와 전두, 배외척 전두, 내척 전두가 나뉘어요. 전전두는 세 부위로 나눠요. 그래서 전전두 옆은 안와 전두 옆, 배외척 전전두 옆, 내척 전전두 옆 또는 전전두 피질은 안와 전두 피질, 배외척 전전두 피질, 내척 전전두 피질 이렇게 익히면 돼요. 어쨌든 전전두는 안와 전두, 배외척 전전두, 내척 전전두예요. 안와 전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전자를 하나 더 안 붙이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그냥 안화 전두라 하지 안화 전전두라 얘기하지 않는데 이런 배외척이나 내척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더 붙여요. 전전두를 얘기를 해요. 어쨌든 안화 전두, 배외척 전전두, 내척 전전두는 다 전전두에 해당해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복내척 전전두라는 것은 복척하고 내척하고 합쳐 놓은 전전두는 바로 이 복척, 이 안화전두하고 이 내척전두가 포함되는 이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위를 얘기해요. 이 부위. 이 부위를 뭐 내척이면서도 이 복척, 그죠? 복척, 예, 복척에 해당해서 복내척 전전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거 얘기할 때 배외척이라 얘기했죠. 배외척. 이 배자는 등배자라고 아까 한자 썼던 기억이 나는데 배외척 전전두고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안화전두 중에서도 더 안쪽 그리고 이 내척 중인 내척 전전두에 포함된 요 부위를 복내척 전전두. 이때 복자는 배복자를 쓰는 거야. 요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구별하고 고런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복내척 전전두에 해당해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급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의 의식 속에 새겨지는 즉 의식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의식의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자극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런 전전두엽의 기능적, 구조적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증상을 전두엽 증후군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전두엽 증후군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은 바로 자발적이고 목적 지향적 행동을 못 해요. 소위 이 자발적이다. 아까 수의적이다, 의도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수의적이고 의도적인지 얘기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 주관적으로
심적으로 경험하기는 내가 한다라고 여기시는 자발적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향적 행동을 못해요, 전두엽 증후군이. 왜? 전두엽 증후군, 즉 전두엽 기능이 망가지면 왜? 바로 전두엽 안에 의식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에고의 내용이 포함되거든요. 자아라는 내용이. 근데 이 자아라는 내용을 구성하는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즉 개별성. 내가 너가 아니고, 너가 내가 아니고, 내가 컴퓨터가 아니고, 내가 컵이 아니고, 내가 지금 창문이 아니고, 나는 이 시공간 안에서 나라는 이 독립된 존재야. 이런 느낌의 바로 자아를 구성해요.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소하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싶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아라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결국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이 나라는 몸뚱어리가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타인하고 이 구별 안 되고 그죠? 내 몸이 남의 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바로 뇌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로 자아의 그런 내용이 왜곡되었어.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죠? 신체 분열 망상증이라든지 외계인 팔 증후군, 팔다리 증후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바로 개별성이고 하나는 어 뭐 주체성이에요. 뭐 금방 얘기한 대로 뭐 내가 자발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소위 내가 한다. 자유의지다. 나는 내가 원해서 한다는 그 주체성을 심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이 자아를 구성해요. 다 착각이죠. 자유의지 선택이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관성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네, 나는 과거의 나가 지금의 나다. 여러분 하루에도 입안의 세포는 2번씩 바뀐다 하고 우리 몸은 그죠? 끊임없이 세포 분열하면서 죽은 세포는 뭐 사라지면서 없어지면서 이 내 몸은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죠? 갓난쟁이 때 내가 지금의 나고 앞으로 10년 20년 할아버지 할머니 호호 할머니 될 때까지 그거는 난 동일한 나다라고 그렇게 자아를 경험하세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일관성이에요. 음. 개별적이다, 주체적이다, 일관적이다.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또 갑자기 또 생각나네. 아까 시작할 땐 생각이 났는데. 지금 그거 뭐 또 생각하는 주제 안에 뭐 놔두고 자 지금 얘기할 때 이 주체성 때문에 얘기했는데 이것도 생각나면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주체성 때문에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이 자아를 이루는 어떤 우리 심리적 특성인데 그 자아라는 의식적 내용이 바로 전전두엽에서 하는 작업 기억 아래 포함되어지는 자극 기억상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망가졌어요. 전전두요. 즉 전전두 정후부양 부분 남거죠. 의식의 내용 망가지겠죠. 자아 망가지겠죠. 다 망가지지 않아요. 왜곡되겠죠. 그럼 이 주체성 이 부분도 망가지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한다라는 행동을 못하고 그런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의식의 내용 중에 에고 부분을 이루는 그런 특성 중에 그죠? 바로 그런 개별성, 주체성. 또 금방 하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망가지니까 자기 자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즉 의식은 있지만 그죠? 의식은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전두엽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 전두엽 증후군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전전두의 어떤 구조적 기능적 문제와 관련해서 그 대표적으로 반사회적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나 사회병제, 소위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는지 이런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전두엽 증후군과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왜 지금 쥐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죠? 바로 전두엽 증후군에서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의식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자극기억과 관련되어지는데 그것은 전전두 피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주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가 바로 의식의 내용과 관련해서 각성은 의식의 수준, 주의는 의식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려지는 부분이라고 초반에 얘기했던 이유예요. 자, 정도엽 증후군. 자발적이고 목표지향적 행동을 못하고 전화 여러 번 합니까? 자,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정말 딴 데 신경 안 쓰고 주의 집중, 즉 선택적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자발적으로 목표지향적으로 잘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잘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 물어보면 내가 왜 못해? 내가 지금 당장에 뭐 필요하고 옆에 누가 부르니까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너무 오래 앉아서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거지. 내가 왜 그걸 못해라고. 그렇게 여러분은 자기 기만적 자아 방어 기제를 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다라는 안 되어진다라는 지속적 주의와 선택적 주의가 안 되어진다라는 나는 늘 관심 가는 부분이 그죠? 먹는 것에 있다. 나는 늘 관심 가는 부분이 뭐 자동차에 있다. 난 늘 관심 가는 부분이 돈에 있다. 이런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바로 수업이란 이름으로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만 안 된다는 그런 결함을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인정할 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뭐요? 어?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제대로 압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 여기서 얘기하는 병리적인 전두엽 증후군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는 다 그죠? 비슷하다 이거예요. 뭐? 주의라는 힘을 얘기합니다. 바로 몸과 관련해서 어떻게 디렉티드, 방향 지어지느냐. 그것이 소위 의식,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죠? 어디에 실렉티브, 선택되어지고 어디에 서스테인드, 지속되냐. 이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 물론 여기에서 이쪽으로 그죠? 하향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는 의식도 있죠. 하지만 처음 시작은 여기서부터죠. 왜? 아까 봤던 영유아의 그러한 선택적, 지속적 주의를 봄으로써 앞선 시간에도 그런 걸 한번 같이 읽었었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죠? 정신질환자들이 갖고 있는 에고의 특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것하고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에고를 구성하는 특성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정신질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러한 특성의 에고가 보여주는 사고나 행동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죠? 이런 사회적 적응에 의해서 부적응으로 확연히 드러났을 뿐이고 정상인은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안 띈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 눈에 띄고 안 띄고 그 차이만 있지 본인들은 둘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에 오늘 시간에 도파민의 활성이 자기 기만적 패턴 인식과 어떻게 관련된지 그 동영상을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오늘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보시라고 한 거예요. 자기 기만 관련해서는 좌방구와 관련해서 좌방구는 거짓말장이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기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 기술 자 그런데 오늘도 뭐 늘 뭐 하던 얘기 반복하게 되는데 분터의 그 명언이랄까요? 말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산물이란 것은 무의식적 과정의 구성 이다. 즉 무의식적 과정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것이 즉 만들어진 산물이 의식이다.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그런 빙산의 비유를 많이 했듯이 바로 앞서 살펴본 자급 기억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의식 내용, 즉 자급 기억의 주된 기능인 주의와 관련해서 그런 의식의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여지는 이 그림처럼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자, 주의 기능이 그만큼 의식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주의 곧 의식이다. 의식이란 것이 뭔가? 의식이란 것이 뭔가?"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들여다보면 의식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의 곧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의 기능이 그런 의미의 인제 주의 기능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카드 섹션 하는 장면이에요. 어. 뭐 요즘 카드 세션 이렇게 안 하죠. 요즘 뭐 다 그런 뭐 전자기기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 카드 세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칼택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칼택 학생들이 갖고 있는 카드라는 것은 앞뒷면이 한쪽은 검고 한쪽은 흰색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하는 누군가의 신호에 따라 그 신호에 따라 카드를 자기가 보는 쪽은 검고 다른 사람이 보는 쪽은 희게, 또는 자기가 보는 쪽은 희고 다른 사람 보는 쪽이 검게, 이런 식으로만 신호에 따라 딱딱 그 들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죠?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여기서 뭐 그림이 그려지든지, 그죠? 뭐 칼택이라는 글자가 생겼든지 이런 식의 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카드를 어느 쪽으로 뒤집느냐는 것은 1 아니면 0 이에요. 예를 들어서 흰색을 1 이라고 검은색을 0 이라 하든지, 검은색을 1 이라고 흰색을 0 이라 하든지 1 아니면 0 이에요, 어떤 신호에 따라.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신경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흡사하고 결국 전전두 피질의 자극기를 통해서, 즉 주의 곧 의식이라고 하는데 주의 기능을 통해서 의식적 내용을 경험하는 것과 흡사해요. 어떻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세포라고 생각하고, 신경세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 활동 전이를 일으켜서 다음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죠. 결국 신경세포의 입장에서는 일령밖에 없어요. 활동진을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그런데 그러한 신경세포들이 분산신경망이라는 이름으로 복잡하게 뒤엉켜서 어떤 세포는 이럴 때 1, 어떤 세포는 이럴 때 0, 또 조금 의식이 진행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세포는 그 1 이었던 세포는 0, 또 어떤 세포는 1 이었던 세포는 0, 1 이런 식으로 일령일령 패턴이 복잡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바로 전전두 피질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처리되어질 때 결국은 여기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칼텍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의식적 경험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봤던 전전두엽 중에서도 대외척 전전두엽, 대외척 전전두엽이 바로 자극기억 중에 의식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많이 일컬어지는 부분이에요. 아까 안화전두나 내척 전전두엽도 자극기억과 관련되는데, 소위 그런 주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의식적 경험과 관련해서 자극기억 얘기할 때는 배외측 전전두엽을 많이 일컬어요. 근데 배외측 전전두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전두엽 전체가, 그죠? 다른 뇌 부위들, 하위 부위들하고 다 밀접하게 편도체라는 것도 우리 생물심리학의 편도체가 정서하고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우리 수업에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하고 그리고 뇌관 부위하고도 이것이 다 밀접하게 여기저기 완전 분산신경망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광구미학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다른 부위에서 일어나는 일령일령의 그러한 사건들이 다 시시각각 그때그때마다 일령일령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순열, 즉 일어날 수 있는 패턴의 다양한 그런 패턴의 조합이 결국 배외측 전전두엽과 연결되어서 처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의식의 내용으로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행복하다, 사랑한다, 분노한다, 각성한, 뭐 주의한다, 지금 뭐 기억한다, 학습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러한 의식적 경험이 지금 여기서 카드 섹션에서 가까이 구성원들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보여지는 글자가 이것이 어떤 글자인지, 어느 만큼 이쁘게 나왔는지, 삐뚤빼뚤한지 몰라요. 그냥 신호에 따라 일령일령만 할 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뉴런들은 일령일령 활동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만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배회적 전전두 피질과 연결되어서 자극기의 이름으로 주의를 바탕으로 처리되어지면은 그것이 의식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칼텍이라는 글자가 제3자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전두엽은,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본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CEO가 뭐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일들은 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일령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걸 다 관리 집행해서 들여다보면서 이걸 잘 매니지먼트 조율하는 기능이 CEO죠. 바로 여기서 이 칼텍이라는 이 글자를 뭐야 제3자에 있어서 이렇게 관조하는 이런 기능과 관련된 것이 전전두엽의 자급 기능이고, 바로 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의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의식의 탐구라는 그런 의식을 시각과 관련해서 평생 연구한 그런 뭐 코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있는 로즈볼 운동장 운동석의 각 관중들이 흰색 혹은 검은색의 카드를 한 장씩 가지고 있다. 신호에 따라 모든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카드를 내밀면 칼택이란 글자가 재새겨진다. 이것을 그 이것을 들고 있는 개인이 누구든 카드 한 장은 이진법, 이진법이 뭐예요? 1 아니면 0, 1 아니면 0 이런 뜻이죠. 화소로 행동한다. 집단 활동에 내재하는 즉 이것이 어떤 글자를 보이는지 그것은 외부 관찰자, 이 경우는 관중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외부 관찰자, 관중에 비유되어지는 것이 전전두엽, 그중에서 배회측 전전두엽 관련된 작업기억이고, 그리고 그 의미라는 것이 의식의 내용이고, 그것을 이루는 하위 그런 신경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령 밖에 없다는 거죠. 활동전이 아니면 활동전이 아니라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뇌 안에서의 해석, 즉 결국 우리의 그런 의식적 내용이라는 것은 다른 세포 집단이 해야 된다. 바로 이 다른 세포 집단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외부 관찰자, 관중에 비유되어지는 전전두엽의 자급 기억이라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인사체험과 관련해서 제가 책을 하나 이미지로 소개드렸는데 바로 그 책이 뇌의 가장 깊숙한 곳이라는 그런 책이었다고 했어. 거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자아 과정을 지각할 수 없다. 바로 뭐예요? 이 자아라는 에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죠? 이러한 무의식적인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의식이라는 이점으로 얘기할 수 없는 어떤 현상, 즉 일령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결국 표면상에 떠오르는 이것처럼 제3자 입장에서 관중석 입장에서 볼 때 칼퇴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최종적으로 빙산 위에 또 빙산을 비유하는데 빙산 위에 드러나는 이 결과물이 내가 경험하는 자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는 거. 지금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과정 속에 온갖 정보들이 들어가고 그죠? 이것이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은 의식 내용을 만든다는 거죠. 그중에 우리는 일부만 뭐 디렉티드 어텐션 방향적 주의와 관련해서 그중에 일부만 선택적으로 주의하고 선택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관심 분야가 다르고 똑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업을 똑같이 하더라도 나중에 물어보면 답이 다 달라요. 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답하고는 뭐 자기가 그렇게 답한 것을 몰라요. 아까 전두엽 증후군처럼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맞는지 논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잘 소통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 그 어떤 그런 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내용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하고 이것이 교점이 없다면 결국은 뭐예요? 지지볶고 싸우든가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들겨 패든가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나라 간의 전쟁인 거죠. 우리 개인 간의 갈등이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그러한 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가 되어지는지 그 과정은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무의식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자신이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코 알 수 없는데 그건 어쩌라고? 바로 이러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심리학이나 또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이제 내 생각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그 과정을 지금 파헤치고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아, 내 스스로는 나의 의식으로는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이 바로 오늘 최신이 얘기한 그러한 소위 뭡니까 평정심으로 가고 어떤 우리의 어떤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아예 만들지 않거나 문제라고 봤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건강한 상태다. 어떤 자기 기만적 요소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다룰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지면 자기 자신도 기만하면서 공부해서 또 누구를 속이려고 또 공부를 하는 겁니까? 외울 줄만 아는 외울 줄 밖에 모르는 공부가 나를 망쳤다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의식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제까지 했던 얘기죠. 그래서 전두엽 증후군 환자나 뭐 저처럼 소위 정상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그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 에크하르트 톨레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본질적으로 남의 눈에 그게 띄느냐 안 띄느냐 그 차이지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 지금 여기 보세요. 칼텍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 부분에는 흰색이었으면 요 철자가 좀 더 매끈할 거예요. 그죠? 요 부분에는 검은색이었으면 이것이 더 또렷하게 이렇게 글자가 또렷할 거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마 이제 저 북쪽에 있는 분들이 카드 섹션 하면은 뭐 인제 끝내주겠죠. 완전 말 그대로 이제 짱일 텐데 여기서는 뭐 카드 세션이 글자가 전체적으로 패턴을 보지만 이게 삐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령일령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지시 즉 아까 관중이라도 얘기했지만 뭐 이 사람은 지금 이 글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에 따라 인제 다음에는 칼퇴 그다음에 화이팅을 한다면 이 사람이 뭐 또 신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이 판을 뒤집게 될 텐데 결국 이 사람이 이것을 인제 보게 될 텐데 그 비유하자면 이게 전전두피질에 해당하는 거죠. 전전두피 자극기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즉 전전두피질의 관리 기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칼퇴가 아니라 글자가 엉망진창으로 될 수 있어요. 결국 뭐예요? 이것이 이러한 패턴이 시시각각 전전두피질과 긴밀하게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이것이 활동 전이를 일령일령을 어떤 패턴을 만드느냐가 바로 소위 우리 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신질환이다, 아닌 질환이 아니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정상 안에서도 좀 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표현해 준 거야. 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전전두피질과 긴밀하게 주의 집중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신호하면은 내가 어떻게 일령일령을 해야지, 카드를 뒤집어야지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서로서로 밀접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거 칼택을 쓰는데 칼택이 아니라 뭐 다른 글자가 엉망진창으로 나겠죠. 그게 바로 우리 신경계에서는 뭐요? 소위 비정상이다 얘기하는 거. 뭐 속된 말로 미쳤다 이거예요. 자, 은유적으로 비유적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칼텍이라는 글자가 어느 만큼 깨끗하게 그죠? 반듯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와 경험하는 후천적인 요소. 우리는 공부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뇌가 가소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좀 더 건강해지냐에 따라 이 글자를 더 미려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그죠? 또 순간순간 적응적으로 그죠? 또 다른 글 이미지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에러가 나는 요소가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 패턴이 한 개인에게서도 몸의 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에러가 더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뭐 의식 수준이 각성 수준이 가장 높다고 여기는 정서 상태에서는 이 에러가 더 많이 나타날 테고 한 개인 내에서도 시시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도 그죠? 같은 어떤 경험을 하는데 즉 여기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 지시자로부터 신호를 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제대로 패턴을 만들어내고 패턴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나 소위 정신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 다르게 본다는 거. 그러면 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이 대상은 도대체 이 실체가 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걸 학문적으로 하면 철학이 될 테고 그죠? 니하고 나 사이에 하면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해서 갈등이 되어지고 결국은 네 죽고 나 죽고 나 살고 너 죽자 이런 식의 전쟁까지도 가는 거죠. 자, 주의 기능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고 그 주의 기능은 바로 전전두 피질과 전전두엽과 관련되어진 자극 기능의 핵심 기능이고 그것이 의식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련돼 작용하는지를 지금 쭉 말씀드린 중에 지금 이게 아주 좋은 비유라서 카드 섹션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주의와 관련해서 더 이제 그 뭐 주의 장애와 관련된 것들 가지고 또 주의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